프레임, 로키, 샤드, 미스프는 모든 드래곤들의 어머니 퍼스트본의 자식으로 최초의 차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는 형제간의 싸움 이후 황금무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닌자고로 불렀고, 그들은 오랜 기간 황금무기를 지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진동의 낫을 지키던 로키, 번개의 쌍절곤을 지키던 미스프, 얼음의 수리검을 지키던 샤드, 불의 검을 지키던 프레임 모두 닌자들을 만나 그들이 황금무기를 가마돈으로부터 지키려는 걸 알게 되며 협력하고, 드래곤은 차원을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지하세계로 넘어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후 반려동물이나 운송수단으로 이용되지만 나이를 먹어 성인이 되기 위해선 동쪽으로 떠나야 했는데 그들은 동쪽에 위치한 영혼의 만에 도착했습니다. 4마리의 드래곤은 탈피를 시작한 후 서로 융합해 잠재력을 개방하며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닌자들과 위대한 파괴자가 싸우는 중 닌자고로 돌아오며 위험에 빠진 미아와 로이드를 구해주고 위대한 파괴자를 상대로 선전하지만 결국엔 큰 부상을 입습니다. 완전해진 울트라 드래곤은 더 이상 닌자들이 아닌 선택받은 자 로이드를 위한 드래곤이었고, 수도원과 드래곤 전함이 박살나며 닌자들의 집 위의 옥상에서 생활합니다. 종종 전투에서 활약하며 최후의 전투까지 닌자들을 도와주고, 최후의 전투가 끝난 이후 울트라 드래곤은 고향인 최초의 차원으로 돌아가지만 드래곤 헌터에게 사냥되며 죽게 됩니다. 참고로 시즌9에서 나온 옥자의 뼈의 주인이 울트라 드래곤입니다. 골드 드래곤은 작중에서 나온 최초의 원소 드래곤입니다. 골드 드래곤은 로이드 이전 최초의 스핀지추 마스터만이 사용할 수 있던 고대 무술이자 골드 파워로 소환 가능한 원소 드래곤입니다. 로이드는 오버로드와의 최후의 전투에서 진정한 잠재력을 개방해 골드 닌자가 되었고 골드 드래곤을 소환했는데, 본래의 원소 드래곤은 두려움을 극복할 시 소환할 수 있기에 로이드는 잠재력 개방과 두려움을 동시에 극복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일하게 티타늄 닌자고에서 에너지 드래곤을 소환한 것이겠죠. 어쨌든 로이드는 골드 드래곤으로 오버로드를 소멸시키고 선과 악의 균형을 맞춘 이후 전 세계를 여행하며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오버로드는 다시 돌아오고 로이드의 골드 파워를 탐내며 가마도는 골드 파워에 의존하지 말라 충고했지만 결국엔 오버로드에게 힘을 빼앗기는데, 여전히 골드 드래곤을 소환할 수 있음에도 오버로드가 다시 힘을 빼앗을 것을 우려했고 닌자들과 힘을 나누며 더 이상 등장하지 못합니다. 이후 골드 드래곤은 최스마로 인해 의문의 차원으로 소환되며 로이드가 이곳에 방문했을 때 제외했습니다. 오버로드 드래곤은 골드 닌자고에서 나온 오버로드의 최종 형태로 마사코에 따르면 과거의 모습을 되찾은 형태라 합니다. 어둠의 물질을 생성하며 강력한 브레스를 사용해 닌자고를 지배한 최초의 빌런이 되었지만 골드 닌자로 각성한 로이드에게 당해 퇴장합니다. 닌드로이드 메카 드래곤은 오버로드가 보그타워에서 만든 최종 병기입니다. 닌드로이드인 만큼 골드 파워에 내성이 있어 로이드와 가마돈을 위협했지만 닌자들이 닌자고의 전력 공급을 중단시키며 전력이 중단되었는데, 파이토가 수집한 전기 코브라를 사용해 활성화시키며 로이드의 골드 파워를 빼앗는 연구소로 활용했으나 닌자들이 오버로드의 바이러스를 정화시키며 또다시 무력화됩니다. 원소 드래곤은 원소 마스터가 두려움을 극복할 시 소환할 수 있는 드래곤으로 앞서 소개한 골드 드래곤도 원소 드래곤에 포함됩니다. 원소 토너먼트에서 닌자들과 원소 마스터는 협력했음에도 결국엔 체내게 패했고, 절망만이 남은 상황에서 잔과 카이의 격려를 받고 모두가 두려움을 극복하며 원소 드래곤을 소환합니다. 현재까지 드러난 개인의 원소 드래곤은 속도의 드래곤, 생각의 드래곤, 중력의 드래곤, 자연의 드래곤, 강철의 드래곤, 독의 드래곤, 연기의 드래곤, 그림자의 드래곤, 형태의 드래곤, 빛의 드래곤, 파이어 드래곤, 라이트닝 드래곤, 어스 드래곤, 티타늄 드래곤, 에너지 드래곤, 골드 드래곤, 우가 소환했던 창조의 드래곤, 에너지 드래곤이 타락한 모로의 드래곤, 닌자가 된 이아가 소환한 워터 드래곤이 있습니다. 원소의 드래곤은 2개의 원소를 합쳐 새로운 드래곤을 소환할 수 있는데, 번개 아물이 융합한 하이드로일렉트릭 드래곤, 드래곤 블레이드를 통해 물과 불이 섞인 퓨전 드래곤, 드래곤 폼을 사용한 닌자들이 모든 황금무기의 힘을 합쳐 순수 에너지로 만들고 로이드가 그 힘을 받아서 소환한 골드 울트라 드래곤 등이 있습니다. 특히 골드 울트라 드래곤은 오버로드를 단독으로 소멸시킬 만큼 강하며 닌자들의 또 다른 모습이랍니다. 닌자들은 떠나간 드래곤을 대신해 원소 드래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우의 실종 이후 다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며 우를 찾고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을 암시했고, 그렇게 여전히 원소 드래곤을 소환할 수 없다는 설정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제작진은 직접 밸런스를 위해서 제거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했고, 원소 드래곤은 원소 마스터의 확장된 버전 정도라 설명했습니다.
고스트 군단에 속한 드래곤으로 특별한 것 없이 죽은 드래곤의 영혼 혹은 저주받은 드래곤 정도로 추정됩니다. 모든 드래곤의 어머니인 퍼스트본은 최초로 태어난 드래곤으로 도깨비와 드래곤의 끝없는 전쟁 속에서 최초로 두 종족의 피를 지닌 드래곤 마스터가 태어나자 그와 함께 하늘을 날아다니며 차원의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드래곤 마스터는 차원을 떠났으며 퍼스트본은 그가 남기고 간 드래곤 갑옷을 자식들과 함께 수호합니다. 수천 년 후 도깨비도 차원을 떠나며 평화가 찾아오는가 싶었지만 드래곤 헌터들이 드래곤을 사냥하기 시작했고 분노한 퍼스트본이 드래곤 헌터를 공격하며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드래곤 마스터의 아들인 우 덕분에 최초의 차원은 비로소 조화를 찾았고 퍼스트본은 닌자들을 도와 가마돈과 싸웠으며 이후엔 닌자들에게 도깨비의 침공을 경고했습니다. 파이어 드래곤, 스톰브링거, 슬랩, 아이스 드래곤, 윈드 드래곤 등은 최초의 차원에서 태어난 퍼스트본의 자식으로 도깨비에게 살해되거나 헌터에게 사냥되었는데 도깨비가 떠나고 헌터와 협력하며 현재는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리얼은 얼음왕제가 탄생시킨 드래곤으로 오랜 기간 네버 영역을 위협했지만 카이에게 소멸됩니다. 레드 드래곤은 본래 프라임 엠파이어소 키타나를 지키던 최종 보스였으나 닌자들에게 패의 제의가 필요할 때 소환할 수 있게 되며 최종 전투에서 블루 드래곤으로 소환되고 왕가미와 싸울 때 활약합니다. 엠파이어 드래곤은 왕가미의 최종 형태로 제2의 블루 드래곤에 맞서기 위한 사이버 드래곤입니다. 촌피는 바니아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함께 보냈고 그녀가 위험할 때면 신체가 커지며 그녀를 보호합니다. 바니아는 촌피의 비밀을 몰랐으나 스컬 소설어와 싸우며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촌피는 닌자들을 도와서 스컬 소설어 이후엔 크리스탈 킹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프 브링거는 과거 스타로를 공포로 몰아넣은 드래곤입니다. 그러나 스타로에 방문한 콜의 어머니 릴리에게 죽게 되지만 수년 후 하자두루의 해골을 손에 넣은 반젤리스로 인해 살아납니다. 닌자들을 위협하며 최종 보스급으로 활약했지만 역시 콜의 힘의 근원인 해골을 파괴하며 다시 사망합니다. 바다와 하나가 된 니아의 형태 중 하나인 워터 드래곤. 니아는 바다와 하나가 되며 형태에 제한이 없고 드래곤의 모습으로 워지라와 싸웠습니다. 신체는 물로 구성되며 모든 공격은 무력화되고 신으로 분류되는 워지라를 이긴 강한 드래곤입니다. 하지만 바다와 합쳐진 형태에선 점점 기억을 잃는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비스트는 오버로드의 군대에 속하는 드래곤으로 오버로드가 벤지스톤 군단이나 스토나미처럼 무생물에 생명을 부여하는 만큼 드래곤 석상의 생명을 부여한 드래곤으로 추정됩니다. 리우는 어린 시절 드래곤 족장에게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페리움 군단에게 잡히는데 다행히 아린과 소라 그리고 로이드의 도움으로 탈출하며 소라를 원소의 마스터라는 걸 알아보고 능력을 깨우치게끔 도와줬습니다. 이후엔 닌자들과 생활하며 성장했고 이젠 10대의 나이에 들어선 리우는 비행이 가능하며 스핀짓주도 배우고 있습니다. 드래곤 족장은 세계의 봉우리에 사는 드래곤들의 족장입니다. 그녀는 병합 이후 변한 세계에 영향받기를 싫어하며 숨어서 살았지만 임페리움 헌터에게 사냥당했을 때 로이드 일행의 도움으로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일단은 동족의 안전을 위해서 서식지를 옮기고 로이드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리우가 그들을 찾을 것이란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히트웨이브는 병합 이전 와일드네스에 살던 드래곤입니다. 그러나 어떤 비행기가 와일드네스에 불시착했고 그곳엔 와일드파이어가 있었습니다. 히트웨이브는 버려진 와일드파이어를 딸처럼 키웠으며 와일드파이어도 히트웨이브를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병합 이후 히트웨이브는 임페리움에 잡혀가고 와일드파이어도 따라갔지만 결국엔 그녀도 같이 갇혔는데 다행히 로이드의 도움으로 와일드파이어와 히트웨이브는 탈출했고 히트웨이브는 닌자들과 함께 생활하며 병합을 막고 여전히 와일드파이어와 끈끈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찬스는 진자고 출신의 드래곤으로 병합 전엔 아라코어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진자고는 멸망했고 임페리움에 잡혀 소라라는 실험체로 사용되는데 에나는 소라를 가엾게 생각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병합 후엔 닌자들과 소라가 임페리움에 방문했을 때 에나는 소라의 탈출을 도왔고 소라는 닌자들과 병합을 막으며 과거 파트너인 아라코어와 재회하고 결과적으로 닌자들이 병합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론투와 에갈트는 에케시언 콜드팽에게서 스핀짓주를 배웠습니다. 그들은 젊었을 때 라이징 드래곤을 창시해 금지된 다섯을 막았고
미스테리움의 간달라리아의 도움으로 그들을 황천의 공간으로 추방시킵니다. 에갈트는 인간에게 배신을 당했는지 드래곤의 제자를 더 이상 받지 않으며 판티즘의 동굴에서 숨어서 지냈는데 셰터스핀에 맞설 힘이 필요한 닌자들이 그들을 찾아내고 론트와 에갈트는 금지된 다섯의 봉인의 해제를 막기 위해 닌자들에게 라이징 드래곤을 전수했습니다. 블러드문이 뜨며 저주의 영향으로 석상이 되지만 다행히 닌자들이 그들을 대신해 세상을 구했습니다. 근원의 드래곤들은 퍼스트본 이전 존재했던 태초의 존재입니다. 그들은 웬만해선 세상의 일에 간섭하지 않으며 현존하는 모든 원소의 힘은 그들에게서 비롯됐습니다. 닌자고와 다양한 차원을 창조한 최수많은 병합이라는 형상을 알게 되며 그것을 막기 위해 근원의 드래곤들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드래곤 코어를 만들어 오랜 기간 병합을 막았지만 결국 차원의 병합이 발생했는데 임페리움은 소스 드래곤 중 하나인 에너지의 소스 드래곤을 찾아 그의 존재로 인해 세계가 위험해질 것이라 경고하며 그를 잡았고 손짓만으로 차원을 붕괴시킬 수 있는 최강자임에도 임페리움에 갇혀 동력원으로서 활용됩니다. 그러나 로이드가 근원의 드래곤을 발견했고 로이드의 선함을 알아보며 그에게 일부의 힘을 빌려줍니다. 이후 로이드는 드래곤 코어를 모아 세상의 안정을 찾은 후에 그를 해방시킵니다. 소스 드래곤과 연결되었던 로이드는 과거를 자유롭게 보며 실현 가능성이 높은 미래를 예지하는 근원의 드래곤의 영향으로 악몽에 시달리고 라스 일행에게 참패한 이후 그들에게 또 한 번 도움을 청하며 처음에 인간을 경계하던 근원의 드래곤들도 에너지 문양의 설득으로 인해 로이드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제품을 통해 파트 2에서 본격적으로 출연할 예정인데 정말 기대되네요. 이외에도 정리 못한 음양의 드래곤, 실존하는 지조차 미스테리한 전설의 드래곤, 닌자들의 동상을 지키던 드래곤 키퍼 등이 있지만 특별편이나 비중이 없어 생략했습니다.